가끔 이런 강연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준 선생님께서 단장을 짓고 노부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사자호를 도와신 뒤에 그 뒷자리에 서면은 아주 제가 쫄아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그 정열을 어떻게 참 따라간가 하는 그런 법례식입니다. 오늘도 그 김동준 선생님 뒷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 김동준 선생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지펴드린 불씨를 제가 어떻게 끄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천안은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충절의 고장이고 여기 이제 유관순 열사의 어디 살아있고 또 이 6.25 때 참 6.25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창화로부터 지켜내는데 가장 참 공헌을 세운 조벽 박사의 참 그 혼이 깃들어 있는 고장이죠. 여기에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백범 김구재단이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백범 선생님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회에서 이 백범 선생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백범 선생이 마치 이 좌파 인사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오도를 하고 있죠. 뭐 사실은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는 1972년 11월 평양에 갔을 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주장이 1948년 2월 달에 백범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는 이제 늙은이고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 일은 김일성 장군에게 맡긴다. 나에게는 이제 남쪽에 갔다 돌아올 테니까 황해도 은율 고향 땅에 능금밭을 하나 주면은 그것은 능금을 가꾸면서 김 장군이 이 독립국을 건설하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보겠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세를 바쳤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북한 또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침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은 백범 선생의 자서전이 백범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범 일지 1, 2, 3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의 그 생활을 그린 2편을 보면은 상당한 지면이 이 백범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겪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활용가 되어 있고 그 결과로 공산주의자들과는 어느 일도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그 백범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이 이 자서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살구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부모를 직접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의 위대한 그 참 선구자인 백야 김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공산주의자들이 그 목숨을 뺏었다 하는 것도 적으면서 공산당이 자기에게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거부했다. 왜 거부했느냐? 한 입으로 들어가도 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것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 가면은 이분의 정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기는 좀 불안전하지만 미국식 민주주의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독재고 독재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계급 독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범은 공산주의를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 그 반대쪽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지금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1990년 소련이 해체되고 동부 유럽, 동부 공산국가들이 와해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고 공산주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북녘땅에 스탈린식 공산 독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산체제가 여전히 남아서 한반도에서만은 냉전 상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로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2달에 걸친 조사가 있기 전에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까 그 김동길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대처하려면 그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제51조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자위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하면은 유엔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무장 공격을 당했을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그 공격을 당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별적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천안함 북침과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조치를 자유권의 차원에서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감사원 감사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사건 당일 3월 26일 날 저녁 9시 22분에 그 천안함이 공격당하고 그 직후에 그 이 상부의 지시로 현장으로 달려간 속수함 함장은 이것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어뢰 공격을 한 잠수함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격파 사격을 가해서 그 함정이 잠수함이 비파고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부에 보고되고 상부에서는 당연히 유엔 헌장 51조의 자유권을 발동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 안에는 아직도 정부 일반은 물론 군부 안에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친북 세력들, 햇볕론자들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들이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숙조함의 선장 한 장이 이건 어뢰 공격이고 우리는 그 어뢰선 잠수함을 추격하면서 격파사격 중이라고 보고를 했더니 이 함대사령부에서 바로 그 이상한 자들이 그것은 적의 잠수함이 아니고 새떼다 라고 변조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상한 짓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갔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